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강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튀도록 보여주는 수사법이 바로 강조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조법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대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조법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대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뭐 초등학교 때도 이 대조법을 배워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지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잘 써먹지도 못해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두 대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다르네? 이거랑 저거랑 차이점이 있네? 이렇게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고 또 그걸 활용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국어에서 특히 이 문학에서 이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조법을 활용을 하면 시나 소설에 대한 이해, 뭐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등장인물 간의 성격 차이, 그죠? 또 배경 차이, 감정 차이 등을 좀 더 쉽게 더 분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대조법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두 대상 이상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저번 시간까지 배웠었던 비유법에서는 어땠어요? 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 성질의 비슷함, 요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두 대상이 갖고 있는 차이점, 요거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와 대조가 이제 서로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합해서 그냥 대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뭐 차이점 드러내는 것,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양의 표시가 있죠, 그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빨간색이고 아래는 파란색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과 양, 이게 바로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두 대상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웹툰, 마음의 소리라는 작품이 있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나를 따끔하게 채찍질할 수 있는 차가운 도시 남자. 하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이런 대사가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나가 나왔죠, 그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따끔하게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끔하게 채찍질한다. 자, 이건 실제로 채찍질을 한 게 아니죠. 오, 촥촥 이렇게 채찍질을 스스로 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상처 나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따끔하게 채찍질한다. 마치 따끔하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 멋있는 남자군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남자냐? 자기 관리를 하긴 하는데 차가운 도시 남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체온이 막 낮을까? 인간이 36.5도여야 되는데 막 31도, 29도씩 막 이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저체온증도 아니고. 자, 어찌됐든 간에 차가운 도시 남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는 뭐야? 실제로 이 체온이 차갑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냉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뭐래?
하지만이 나왔어. 하지만 역접이죠. 자, 상반.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이러죠, 그죠? 자, 위에서는 어땠다고요? 자기 자신은 냉정해. 자기 자신한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채찍질도 촥촥 해 되는데, 자, 자기 여자한테는 어때요? 따뜻해요, 그죠? 스스로한테는 강하고, 또 상대방, 특히 다른 여자도 아니야, 그죠? 바로 내 여자, 내 여자니까, 그죠? 자, 내 여자한테는 어떻다? 따뜻하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는 차가운, 그리고 이쪽은 따뜻하군, 따뜻하겠지 해서 서로 역시 상반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도시남자라는 내용이 왜 나왔냐?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왜? 대조법을 쓰기 위해서. 자, 대조는 두 이상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거에 정반대 표현을 쓰게 되면 이쪽은 차갑고 이쪽은 따뜻하고 해서 서로 차이가 생겨버리죠. 온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온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따뜻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후반에 있는 자기 여자한테는 따뜻하다,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 거를 안 쓰고 그냥 나는 내 여자한테 따뜻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다가 자기는 차가운 도시남자다 라는 것을 넣어 놓으면 이것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여자한테는 따뜻하다, 이 말이 더욱 드높아 보일 수 있다,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조법이 바로 강조법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대조법은요, 뭐 비문학, 문학, 뭐 우리 화법, 작문, 문법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대조라는 기법을 가지고 설명문을 읽어도 되고요, 논설문을 읽어도 되고, 또 우리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 온갖 거, 심지어 뭐 인형극까지도, 자, 그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소설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등장인물이 딱 한 명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등장인물들 간에 뭐 성격 차이, 입장 차이, 감정 차이, 그 차이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 이 사람들끼리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와 있는, 또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그 요소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 그러면 쉽게 그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쉽죠? 네. 자, 그래서 꼭 우리는 대조법을 써서 작품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대조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 강조법 종류 중에서 과장법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법. 자, 한번 정의 한번 읊어볼까요? 실제 감각보다 더 크게 또는 작게,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과장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나 있잖아, 요새 너무 바빠. 그래?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산더미야. 아주 죽겠어 그냥. 자, 그러면 할 일이 산더미다. 그 실제로 막 그 자기가 처리해야 될 서류가 이렇게 멋있는 산, 그죠? 이 마운틴처럼 이렇게 막 서류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서류가 쌓였는데 이렇게 막 해발 고도 뭐 350m에서 막 730m 사이가 되고 막 그럴까? 여기 막 중간에 구름도 막 끼고 이렇게. 자, 그런 건 아니겠지, 그죠?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한 사람한테 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뭐 평생을 들여야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것들. 아예 어떻게 평생이 걸려요? 그건 아니겠지, 그지? 아무리 뭐 굉장한 일을 하더라도 그 평생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자, 또 그래서 이제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산더미와 일종의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실제보다 더 크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손바닥만한 마당에서 무엇을 할까, 이러죠, 그죠? 자, 여러분들 마당 아시죠? 마당. 집에 있는 공간인데
건물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빈 공간이 이제 마당인데요. 자, 이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때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물건도 쌓아두고 무슨 뭐 예나 같으면 김장도 하고 막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운동장처럼 막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러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여유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한테 비교를 했어요? 바로 손바닥만 하다 이랬죠. 그죠? 그 실제로 그 마당을 만드는데 손바닥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손바닥만 이렇게 만들기가 더 어렵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요? 마당은 마당인데 어떤 마당? 어떻게 생긴 마당? 손바닥만한 마당이다. 사이즈가 그만하다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실제 감각보다 이 사람이 느끼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마당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이게 바로 뭐다? 과장법이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예시. 머리가 깨어질 것처럼 아프다. 그렇지. 아까 이 사람이 한 말인가? 자, 아프긴 아픈데 어때요? 자기가 느끼는 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싶은가 봐. 머리가 깨질 것처럼. 그러면 머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개골이 그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딱딱한 뼈. 두개골이 굉장히 딱딱하죠. 웬만한 충격도 다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머리가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깨질 것처럼 아프다. 그럼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깨어질 것처럼 아픈 사람은요. 이렇게 깨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냥 기절하거나 사망하거나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그죠? 자, 머리가 깨어질 것처럼 아프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을 가지고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냄새 맡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더 크게 또는 작게, 강하게 또는 약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